여러분, 혹시 따뜻한 봄바람이 완벽하게 불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텃밭에 씨앗을 심어야겠다고 여유를 부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올 한 해 농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절반은 망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4월 초, 단 며칠의 차이로 1년 수확량을 결정짓는 골든타임 파종 작물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은 다 실패하는 봄 농사에서 여러분만 유일하게 바구니 한가득 싱싱한 채소를 수확하는 마법 같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은 추위를 싫어할 거라는 우리의 상식과 달리 어떤 씨앗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흙 속에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늦게 심으면 오히려 열을 받아서 스스로 생장을 포기해버리는 녀석들도 있죠. 이 녀석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일찍 심어서 얼어 죽을까봐 걱정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늦게 심어서 농사를 망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긴박한 4월 초의 텃밭으로 떠나보시죠. 본격적인 작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4월 초라는 이 짧은 기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식물의 세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온과 씨앗이 느끼는 지온, 즉 흙의 온도라는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 일기예보에서 낮 기온이 15도를 넘어가면 이제 정말 봄이 왔다고 생각하고 밭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땅 속의 온도는 공기보다 훨씬 느리게 데워집니다. 그래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이른바 냉량성 작물들은 오히려 낮 기온이 서늘하고 밤에 서리가 살짝 내릴 듯 말 듯한 바로 지금 이 쌀쌀한 지온에서 잠을 깹니다. 이 녀석들의 생체 시계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20도를 향해 치솟는 5월이 되면 이들은 잎과 뿌리를 키우는 것을 멈추고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 억센 꽃대를 올려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대 현상이라고 부르죠. 즉, 지금 파종하지 않으면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뻣뻣한 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당장 흙 속에 묻어야 할 작물은 바로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추위에 얼마나 강한지 봄눈이 살짝 덮여 있는 땅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서리가 내리면 콩이 다 얼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따뜻한 5월까지 기다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완두콩은 서늘한 4월 초의 기후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져야만 훗날 꼬투리가 꽉 차오르게 됩니다. 만약 며칠 뒤인 4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파종 시기를 미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두콩은 날씨가 더워지면 성장을 멈추고 하얀 가루병인 흰가루병에 시달리다가 콩알이 생기기도 전에 바싹 말라 죽고 맙니다. 상상해 보세요. 남들은 서늘한 바람 속에서 싹을 틔운 건강한 완두콩을 수확할 때 여러분의 밭에서는 잎이 누렇게 마르고 텅 빈 꼬투리만 매달려 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 흙이 질척거리지 않고 삽이 들어갈 정도만 녹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완두콩 씨앗을 심으셔야 합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물에 하루 정도 불려두면 발화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팁도 잊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면 오래 달콤하고 쫀득한 완두콩 밥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이 없는 작물은 바로 봄무입니다. 가을무는 달고 맛있지만 봄에 물을 심는 것은 타이밍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봄무는 4월 초에 파종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돌덩이를 씹는 듯한 끔찍한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봄무는 태어날 때부터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늦게 심어서 5월에 뜨거운 태양을 맞게 되면 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뿌리를 살찌우는 대신 꽃씨를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꽃대를 위로 뻗어 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대 현상이죠. 이렇게 꽃대가 올라가 버린 무는 영양분이 모두 위로 쏠리면서 뿌리인 무의 속이
스펀지처럼 텅 비고 바람이 든 것처럼 푸석푸석해집니다. 게다가 매운맛은 어찌나 강해지는지 도저히 생으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껏 정성 들여 키운 무를 썰었는데 단면이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 같고 씹었을 때 나무 토막처럼 질기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반드시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 초에는 밭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무조건 파종을 마쳐야 찌개에 넣어도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봄무의 진짜 매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장 서둘러야 할 녀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사랑한 채소로 유명한 시금치 역시 대표적인 저온성 작물입니다. 시금치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장일 조건과 기온이 올라가는 고온 조건이 만나면 잎을 키우는 것을 완전히 중단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는 아무 때나 심어도 쑥쑥 잘 자라는 줄 아시는데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만약 4월 초에 서늘한 시기를 놓치고 4월 하순에 시금치를 파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트자마자 잎사귀 몇 장 내밀지도 않고 볼품없는 꽃대를 길쭉하게 올려버립니다. 게다가 더위를 먹은 시금치는 수산 성분이 급격히 증가해서 입에 넣었을 때 떫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시금치 무침 대신 질기고 쓴 잡초를 씹는 듯한 식감을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4월 초에 파종한 시금치는 서늘한 봄바람을 맞으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로 잎을 두툼하고 달콤하게 키워냅니다. 선명하고 짙은 초록색에 도톰하고 윤기가 흐르는 시금치를 수확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 완벽한 수확을 위해서는 바로 며칠 안에 씨앗을 흙 속에 묻어야만 합니다. 씨앗 껍질이 두꺼우니 하루 전날 물에 담가 두었다가 심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작물은 기다림에 미학이 필요한 당근입니다. 당근 씨앗을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근은 싹을 틔우는 발화 과정이 세상에서 제일 느리고 까다로운 작물 중 하나입니다. 보통 싹이 트는 데만 무려 2주에서 3주가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당근은 반드시 흙이 봄비를 흠뻑 머금고 있는 4월 초에 파종해야 합니다. 만약 파종 시기를 놓쳐서 날씨가 덥고 건조해지는 5월이 다 되어서야 씨앗을 심는다면 땅 표면이 딱딱하게 말라붙어 당근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물을 주어야 하는 엄청난 노동력 낭비가 발생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늦게 심어서 여름의 더위와 장마를 직격으로 맞게 되면 당근이 매끄럽게 자라지 못하고 쩍쩍 갈라지거나 잔뿌리가 징그럽게 많은 괴물당근으로 변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서늘할 때 심어서 깊고 촉촉한 흙 속에서 천천히 예쁜 주황색으로 물들어가는 당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당근 씨앗을 파종한다면 씨앗은 봄의 수분을 이용해 아주 부드럽게 싹을 틔울 것입니다. 씨앗이 너무 작아 흩뿌리기가 어렵다면 고운 모래와 씨앗을 섞어서 살살 뿌려주는 것이 전문 농부들의 비밀 노하우입니다. 다섯 번째로 총각을 다투는 작물은 우리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상추를 비롯한 IP 채소들입니다. 상추는 덥고 해가 쨍쨍한 여름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상추의 최적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아주 선선한 날씨입니다. 4월 초에 심은 상추는 잎이 야들야들하고 수분이 가득해서 고기를 싸먹을 때 최상의 식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며칠 늦게 날이 훌쩍 더워진 뒤에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추는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면 스트레스를 몹시 받아서 잎이 고무 타이어처럼 질겨지고 두꺼워집니다. 줄기를 꺾었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 즉 락투카리움 성분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어 혀가 얼얼할 정도로 쓴맛이 나게 되죠. 늦봄이나 여름에 마트에서 산 상추가 유독 질기고 쓴맛이 났던 이유가 바로 이 온도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입안이 텁텁해지지 않나요? 부들부들하고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오는
완벽한 봄 상추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흙을 긁어내고 씨앗을 흩뿌려야 합니다. 상추 씨앗은 빛을 받아야 싹이 트는 광바라 종자이므로 흙을 너무 두껍게 덮지 말고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파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녀석들은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작물들입니다. 이 녀석들을 4월 초에 서둘러 심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기온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적과의 피 말리는 추격전 때문입니다. 그 적의 정체는 바로 배추 흰나비 애벌레와 벼룩이벌레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이 해충들은 마법처럼 나타나 여러분의 소중한 양배추와 브로콜리 잎을 마치 레이스천처럼 구멍을 숭숭 뚫어 놓습니다. 잎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싶지 않으시죠? 이 해충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작물이 어느 정도 잎을 키우고 튼튼해져서 방어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4월 초 조기 파종입니다. 서늘한 기온 속에서 작물이 먼저 덩치를 키워 놓으면 나중에 벌레가 몇 마리 덤벼들어도 끄떡없이 자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른바 벌레의 시간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시간차 공격인 셈이죠. 지금 심지 않으며 즈면 여러분은 여름 내내 핀셋을 들고 애벌레를 잡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단 며칠의 부지런함이 1년 농사의 노동 강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블록에서는 단순히 씨앗의 종류를 넘어 이 긴박한 4월 초에 씨앗을 받아들일 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서둘러야 한다고 해서 얼음장 같고 물이 질척거리는 진흙탕 속에 씨앗을 던져 넣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4월 초의 흙 다루기에는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봄비가 내려 흙이 너무 젖어 있을 때 무리하게 삽질이나 밭갈이를 하면 흙의 미세한 구조가 망가져서 마른 뒤에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른 파종을 위한 완벽한 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파종하기 며칠 전에 텃밭에 검은색 비닐이나 어두운색 천막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봄의 따뜻한 햇살을 검은 비닐이 쫙 흡수하여 차가운 땅속 온도를 마법처럼 삼돼서 5도가량 확 끌어올려줍니다. 마치 씨앗을 위한 따뜻한 전기장판을 켜두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씨앗이 싹을 틔우는 속도를 일주일 이상 앞당겨줍니다. 잘 부풀어 오른 따뜻하고 포슬포슬한 흙 속에 씨앗을 눕히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작은 정성이 엄청난 수확량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여덟 번째로 아주 중요한 요소는 4월 초의 물 주기 방법입니다. 덥고 건조한 여름철에 물을 듬뿍 주는 습관을 그대로 봄에 적용했다가는 씨앗을 모두 익사시키거나 얼려 죽일 수 있습니다. 4월 초는 낮에는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씨앗을 심고 물을 너무 많이, 그것도 늦은 오후에 주게 되면 어떤 비극이 발생할까요? 흙 속에 갇힌 물이 밤사이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씨앗이 감기에 걸리듯 냉해를 입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씨앗이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진흙 속에서 부패하는 냄새를 맡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4월 초 파종 시에는 반드시 해가 쨍쨍한 오전에 물을 주어서 낮 동안 물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불필요한 수분은 증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수돗물을 바로 뿌리기보다는 물조리개에 물을 받아 양지 바른 곳에 잠시 두어 물의 온도를 공기 온도와 비슷하게 미지근하게 맞춘 뒤에 주는 것이 씨앗이 겪을 온도 충격을 줄이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식물 키우기가 쉬워 보이면서도 이런 섬세한 물 주기에서 고수와 하수의 실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입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4월 초라는 차가운 계절에 특화된 파종 기피의 비밀입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씨앗이 추울까봐 흙을 이불 덮어주듯 아주 깊고 두껍게 덮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얕게 심으면 새가 파먹거나
얼어 죽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4월 초의 흙은 깊이 내려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만약 씨앗을 너무 깊이 묻어버리면 그곳은 마치 한겨울의 냉장고 속과 같아서 씨앗이 연경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늦봄이나 여름보다 오히려 4월 초는 씨앗을 살짝 얕게 심어야 합니다. 태양빛이 닿아서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흙의 최상층부, 즉 얕은 곳에 씨앗이 위치해야 봄 햇살의 온기를 온전히 전달받고 빠르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씨앗 두께의 딱 2배에서 3배 정도만 덮어준다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흙을 덮은 후에는 손바닥이나 호미 뒷면으로 흙 표면을 살짝 눌러주어 씨앗과 흙이 빈틈없이 밀착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흙 속의 미세한 수분을 씨앗이 쪽쪽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이 촉박한 4월 초의 파종 생존율을 200% 끌어올리는 미세기후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밭 전체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 주변의 온도만 살짝 높여주는 아주 기발한 꼼수들이 있습니다. 혹시 밭 주변에 벽돌이나 큰 돌멩이가 굴러다니지 않나요? 그런 돌들을 씨앗을 파종한 줄의 북쪽에 나란히 놓아보세요. 낮 동안 햇빛을 받은 돌들이 열기를 머금고 있다가 차가운 밤이 되면 그 열을 서서히 방출하면서 어린 새싹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천연 라디에이터 역할을 합니다. 또는 투명한 페트병의 바닥을 잘라내고 뚜껑을 연 상태로 어린 싹 위에 덮어주면 그 안에 아주 훌륭하고 따뜻한 미니 온실이 만들어집니다. 바람은 막아주면서 햇빛은 그대로 투과시켜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하죠. 맨 땅에서 벌벌 떨고 있는 씨앗과 여러분이 만들어준 따뜻한 돌담과 페트병 온실 속에서 아늑하게 자라나는 새싹의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주변의 흔한 도구를 활용해 환경을 조금만 유리하게 조작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텃밭은 이웃집 텃밭보다 한 달은 더 빠르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4월 초라는 짧은 골든타임에 반드시 파종해야 하는 작물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따뜻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식물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서늘한 지금 당장 흙 속에 씨앗을 넣어야만 그들이 폭발적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 것인가요? 시금치와 무가 스트레스를 받아 뻣뻣한 꽃대를 올리고 완두콩이 말라 죽기 전에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4월 초에 조금만 서둘러서 부지런을 떨면 여러분은 해충과 잡초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이미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엄청난 반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발 앞서가는 진짜 농부들의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가꾸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말 당장 어떤 씨앗을 들고 밭으로 달려가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야심찬 파종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